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다들 멋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예전만큼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코로나로부터 조금 편안한 상태로 휴가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계절에 하는 여행과는 다르게 여름에 떠나는 여행은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지를 선택할 때 얼마나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쩌면 집 밖에 나가기만 해도 땀이 나니까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지내는 쪽을 선택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여름 휴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고 싶었던 영화를 실컷 보거나 읽고 싶었던 책들을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들 중에 시원하게 술술 읽힐 만한 책 3권을 소개해드리니 이번 휴가 때 읽어보시길 바래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마르셀 M의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아 보이죠? 프랑스 파리에 가면 실제로 벽을 뚫는 남자라는 기념물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마르셀 M는 짧은 이야기의 대가죠. 그의 아지트인 몽마르트 모퉁이에는 마르셀 M의 광장도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웃음이 터져 나오며 대략적인 내용이 그려지지만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이 작품은 소설이라기보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 가깝습니다. 총 5편의 단편 소설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작품이 표제작인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주인공 듀티유엘은 평범하고 선량한 등기청 직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열려있는 문을 통과하듯이 벽을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능력은 그가 43살이었을 때 우연한 사건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정전이 되었던 어느 날 밤 벽을 더듬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현관 밖 층기에 나와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듀티유엘은 동네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합니다. 의사는 1년에 2알씩 복용하라며 알약을 처방합니다. 그리고 몸을 좀 더 피곤하게 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죠. 듀티유엘은 한 알의 약을 먹고 나머지 한 알은 서랍에 넣어둔 채 잊고 지냈습니다. 딱히 체력 소모가 없어서 1년이 지난 뒤에도 벽을 통과하는 특징이 사라지지 않죠. 듀티유엘은 이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지 않다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상사를 놀라게 하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상사로부터 평화를 되찾은 뒤에는 은행 금고와 보석 가게를 털기도 하는데요. 왜 투명인간이 되면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듀티유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어서 일부러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교도소 벽을 통과해서 인상착의를 바꿉니다. 그러다 어떤 여인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밤마다 그녀가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 사랑을 나눕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끝맺는지 직접 읽어보시면 더 재밌을 거라 여기까지 소개해드릴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혹시 읽지 않으셨어도 제목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 번역되었을 때는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별다른 특색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적인 부분을 알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화자인 와타나베는 어디서도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청년인데요. 친구가 많지 않지만 그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만큼은 뛰어난 화술을 가졌습니다. 이런 와타나베가 사랑한 두 여자는 각각
다른 매력의 소유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육체로 기억되는 나오코는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었고, 통통 튀는 미도리는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인물이죠. 와타나베의 선배 나가사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지만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봉꾼의 삶을 살아갑니다. 현실이라면 질타를 받아 마땅할지 모르지만 소설에서의 나가사와는 자유를 추구하는 독특한 인물일 뿐인데요. 또 다른 인물인 레이코는 고난 속에서 성숙하여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소설은 37살이 된 와타나베가 독일 함부르크행 비행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비틀스의 노래 노르웨이의 숲을 듣고 20살이 되기 전의 기억을 회상하며 시작됩니다. 이 소설을 즐기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소설 곳곳에 언급되는 여러 음악의 제목을 마치 영화 속 배경음악처럼 상상하며 읽는 것인데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얼마나 음악에 대해 진한 애정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까요? 무조건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 한 남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랑 이야기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을 경험해 본 대부분의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에요. 운명적이고 낭만적인 만남에서부터 사랑, 이별, 아픔,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풀어냈는데요. 런던행 비행기 안에서 만난 클로이라는 여인에게 운명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임을 증명하고자 확률까지 따져가며 그녀에게 빠진 남자는 달콤한 사랑을 하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요, 화자인 남자가 클로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당황스러워합니다. 내가 아닌 타자와 차이가 있다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에 빠졌다가 시간이 갈수록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하기보다 서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두 사람에게도 권태가 찾아옵니다. 책의 후반부에서 그가 이별 이후에 겪는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 일말의 과정을 보다 명징하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오래전에 읽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다시 읽고 싶어지는 책들입니다. 휴가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